사망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고인이 남긴 흔적으로 진실을 찾는 김진영 검시조사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김진영 검시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어디서든지 사망 사건이 발생을 되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잖아요. 80대 할아버지시고 사우나에서 쓰러진 채 이송된 내용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학수사 요원하고 검시관이 현장을 출동을 가장 먼저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보는 1차 사회는 무엇일까라는 이제 추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가슴 쪽에 피부 중량이 한 2cm 정도 크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망하고는 사인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사인은 노안으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전국의 그 검시관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금 교육고 있는 인원이 한 78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렇죠.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이제 3당직 근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풀 근무하고 이틀 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 근무하고 아침 일찍 촬영하러 왔습니다. 어저께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이제 좀 살인 사건도 좀 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럼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렇죠. 어제 살인 사건이 예, 혹시 뭐 어떤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좀 그냥 그렇고요. 예. 동대 친구분들끼리 뭐 코로나 시대에 힘겨워서 술 한잔 하시다가 서로 다툼이 그냥 벌어졌구나. 서로 말다툼하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예. 어이구야. 그러니까 아니 그 일이 이제 지금 그거를 하시고 지금 이게 지금 오신 거죠? 예, 예.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검시관님은 이제 하시는 일이 이 일이다 예. 보니까 워낙에 이제 질병 같은 거 당연히 확인되시나요? 안 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하고 술 매일 마셨고 이게 이제 검시관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이제 의료 관련 지식이 있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았는데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력자 중에서 간호사라든지 임상정리사 이런 의료 지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주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시관님들이 출동할 때 팀으로 움직이시나요? 아니요, 팀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 바로 한 명씩 출동을 합니다. 한 명씩 가요? 예, 예. 사건이 많을 뿐더러 일단은 인원이 적으니까 예. 하루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하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검시관들 따지면 하루에 한 5건에서 10건 사이 정도 되고 꽤 이제 많네요. 한 10건 내외는 많으면 10건 정도 넘어갈 때도 있고요. 한 평균 한 5건, 6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현장에 출동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좀 뭔지. 어떤 일로 사망을 하셨어요라고 연락을 받으면 가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가면서 도착을 해서 이제 보호 장구 다 착용을 하고 이제 현장을 딱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도구가 있는지 시신의 방향은 어떤지 설명하고 틀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은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 없다 이제 생각을 하고 검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거죠. 그 퍼즐 맞추듯이 맞추다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있으면 한군데 생각을 해놨다가 담당 형사한테 얘기해주면서 이 부분은 좀 잘못이 됐으니까 좀 더 살펴보시라. 좀 더 깊이 살펴보시고 수사를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예,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좀 하시는 거군요. 고인은 어떻게 살핍니까? 일단 이제 제 주 업무니까 이제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이제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겉에만 보면 모르니까 이제 옷을 다 탈의를 하고 물론 탈의하면서 옷에도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긴 하지만 탈의를 다 놓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만지고 때때로는 냄새도 맡고 이래 가면서 이제 주요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 형태라든지 크기라든지 깊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하죠.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상처 크기라든지 뭐 깊이라든지 잴 수 있는 기억자라고 표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장 온도라든지 주변 온도를 재는 데 쓰이는 직장 온도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를 해서 현장에서 직장 온도를 재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DNA 채취 같은 걸 할 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면봉 같은 건데요. 따서 현장에서 닦아가지고 증거를 의뢰를 합니다. 국가수에. 일단 현장에는 뭐 큰다란 범죄 혐의점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검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에 특별한 뭐 부딪힌 흔적이라든지 그런 상처는 없고요. 부패 초기 단계로 생각이 듭니다. 배부에는 위루관이라고 하는 관이 꽂아져 있고요. 후두암이 있다고 추정이 되니까 차이는 후두암, 사망 추정 시간은 약 이틀 내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법역 소견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처음에 이 일을 선택하셨을 때 사실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현장을 처음 갔는데 일반 사망 현장과는 틀리게 냄새가 많이 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부패된 시신이었는데 그 냄새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냄새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파트 5층에서 그런 부패된 시신이 있으면 그 냄새를 아파트 1층에서 맡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저희들이 맡을 수 없습니까? 1층에서. 특이해요. 그걸 그냥 음식물 썩는 냄새 정도만 인식을 하시지 저게 부패 냄새라고 인식은 못 하시고요. 그런 냄새가 있었는데 그걸 첫 사건으로 맡아가지고 제가 그게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면 사실 좀 무섭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사건도 여러 가지 형태가 또 네. 있어서 이게 그쵸. 사실 그래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긴장하면서 솔직히 출동을 하고요. 5만 가지 생각을 가면서 출동을 하고 일단 직업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장 딱 갔을 때는 마음은 따뜻하게 가지지만 머리는 차갑게 딱 가지고 집중을 해서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출동을 해서 1차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까지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제 시간은 한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아, 시간은 근데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줘야지 그 수사를 담당하시는 형사님들도 이제 방해성을 잡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인을 빨리 잡으러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생명이니까 검시관님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겠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사고인 것 타살이다 같아요. 그랬지. 뭐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타살인 것 같다. 네네. 어떤 이런 그 또 증거를 잡아내시거나 그죠? 그러니까 갔는데 뭐 가족분 한 분 중에 뭐 바닥에 쓰러져 계세요.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는데 막상 가다 보면 설명하고 틀린 자세로 있다던가 병하고는 맞지 않는 어떤 몸의 시신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하고 틀린 몸의 상처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몸 상태를 검시를 통해서 딱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제 경험상 이런 방향이 맞으니까 수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를 하면 이제 그쪽 방향을 맞춰 수사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종종 있죠. 이게 실제로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신고받은 사건을 이제 타살로 밝혀내신 적도 있다고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 평상시 우울증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불면증도 있는데 불면증 약 먹고 뭐 술과 함께 먹고 나서 베란다에서 쓰러져 죽은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을 출동을 했죠. 네, 출동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설명과 틀린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게 살짝 보여서 예를 들자면 그분이 아파트 베란다였어요. 거기서 쓰러져 계셨는데 머리 등수 쪽에 그냥 넘어지는 상처하고는 틀리 그냥 한 번 쿵 넘어졌으면 크게 부종이 있다거나 멍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비빈 듯한 흔적, 그러니까 우리 쓸린 상처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관찰되고 피가 약간 바닥에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손목하고 발 확실치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네네. 확실치는 않은데 약간 이상할 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손발목이 약간 이렇게 묶은 듯한 희박돼 있는 것 같아요. 결박한 듯한 예. 그런 흔적이 있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그 가족분들이 안에 계셨으니까 가족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저런 게 있었냐. 정말 그 약은 어딨냐. 평상시 먹던 약은 어딨냐. 확인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분이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자수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제 남편분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가정 폭력에 막 20-30년간 휘둘렸다가 그날도 이제 막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약 먹고 술 먹고 베란다에서 누워서 자길래 이제 우발적인 생각에 더는 못 살겠다 생각에 이제 침대 베개로 이제
이제 누르려고 했는데 등치가 크셨거든요 네. 남편분이. 그러니까 또 누르다가 또 자기가 또 깨서 네. 폭행 당할까봐 깊이 잠든 거 확인하고 행주를 손하고 발목에 살짝 대고 우리 케이블 타시 아시죠? 예, 맞아요. 그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인 거예요.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행주로 감아놓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 크게 안 나는 안 거죠.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검을 권고를 하죠. 왜냐면 부검이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진행이 되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시신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검까지 권고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박근이 좀 더 확실히 나오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급사할 정도의 위험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송파구 그 새 모녀분의 예.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 3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시관님이 직접 예, 출동을 예. 하셨다고요. 네. 단칸방이었는데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고 일단 갔는데 딱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신고하신 분이 여자 안에 3명이 산다. 근데 보통 이게 여성분 사망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도 이제 위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위장 살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다 모르는 거니까 어머니하고 딸 한 분이 이제 방 한쪽 이불에 각 한 명씩 누워 있었고 다른 딸이 한 분은 이제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고 일단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서가 있고 그 침대 구석 한편에 이제 번개탄 피은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창문에 이제 비닐로 막아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밀봉을 해놓고 이제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 이제 편지 봉투에 이제 주인 아주머님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 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최근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이 이 글씨를 쓸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그 심정을 이해할 때는 참 힘들었죠 처음에는. 참 뭐 너무 마음이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참 감정이입이 좀 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사건이 이제 감정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만 좀 더 안타깝고 신경 쓰이는 거라면 이제 아이들, 아기들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위 부모님이라든지 주위 뭐 나쁜 사람들에서 뭐 잘못된 선택이 된 경우들을 현장 갈 때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현장을 보고 검시를 할 때면 너무 안타깝죠. 이제 요만한 아기들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안기도 소중하잖아요. 죽어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제가 보고 만지고 한다는 게 참 힘들죠. 참. 원래 검시관님의 꿈은 검시관이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검시관은 아니었고요. 일반 공대를 나와서 공대를 나오셨어요? 공대를 나와가지고 무슨 과? 저는 전자전기공학과 나왔어요. 전자전기공학과세요? 그래서 이제 가셨구나. 삼성그룹에 취업을 해서 이 회사에서 대기업이 있으니까 네. 임원이 돼서 그 꿈을 꾸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다가 네. 진짜. 시작을 삼성 했었죠. SDS에 들어가셨어요? 예, 삼성 계열사에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근데 왜 다른 일 해보고 싶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때가 그렇군요. 있잖아요. 예. 그 당시 제 아내가 간호사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젊은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있다가 실행을 했죠. 간호사 시험을 보신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를 다시 가려고 특별 전형에 지원을 했죠. 이게 또 검시관이 또 되고 검시관, 예. 되는 건 또 네. 좀 약간 다른 일이니까. 가지고 이제 서울 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과 수술실에서 근무를 근무를 하면서 수술실에 있으면서는 장기 적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단순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뇌사 선택을 받아서 이제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들을 와서 보면 정말 단순한 이유였을까, 정말 다른 뜻은 없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야, 경찰청에서 간호사 출신을 뽑는다. 과학사 팀에서 너 한번 지원 한번 해봐라. 근데 그러니까 서류 합격되고 면접까지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합격은 됐죠. 이제 합격자 얘기 듣고 이제 한 며칠 또 고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한번 고민도 좀 해보고. 아니 그 좀 공대 출신 이력과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게 현장에 좀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저도 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신해철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네네네네. 이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거고. 그것도 예, 하셨어요. 예. 아. 지난해 10월 17일 고 신해철 씨는 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수술 이후 소장에 1cm, 심낭에 3mm 크기의 구멍이 생긴 게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금식 지시를 어기는 등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검 과정부터 참관을 했거든요. 이제 제 부검을 가면 내 장기를 보는데 집도했던 의사가 했던 말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간호사로서 수술실에 있으니까 모든 수술 과정을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그 집도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닌데 저거는 이건데라고 표현하고 또 이제 손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거는 합병증이 아니라 의인성, 이제 그 시술을 하다가 잘못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간호사로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수술 과정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동영상을 찍어 놓는거나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을 많이 하거든요. 사진 자료는 달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옵션을 주면서 검색을 막 하죠, 컴퓨터로. 결국 이제 막 숨겨진 폴더에서 이제 찾아내고. 근데 그 폴더 자체가 외부망에 있는 걸로 이제 네트워크상에 외부 서버에 있는 걸로 이제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IP 주소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당장 그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의무기록 변경한 것도 그 과정에서 발견을 해냈고요.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실치사와 환자 의료 기록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게 그 사건 현장을 거의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트라우마 같은 거를 좀 그러니까요. 겪으실 것 같기도 한데. 살다 보면 이제 힘든 일들이 제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극도로 힘들 때.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죽음의 방법을 다 보고 그분들이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분들의 사연만큼 힘들었을 때는 나도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방법은 어떨까? 이런 고민은 한 번쯤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이제 그런 빈도수가 아주 낮지만 나중이라도 혹시나 그럴까봐 그런 걱정은 가끔씩 해요. 아주 가끔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좀 계속 하시는 이유가 좀 있다면요. 정말 이렇게 숨겨진 죽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0.1%의 숨겨진 억울한 죽음을 찾고자 하는 이제 공직으로서의 사명감,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자주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나름 이제 뿌듯함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